자전거만 타면 전립선이 망가진다? 영양제만 먹으면 병원 안 가도 된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놀랍게도 이 모든 게 거짓입니다. 믿기시나요? 전립선만큼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장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건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밥줄이 끊긴다 하더라도 말이죠. 잘못된 정보로 고통받는 남성분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 5가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립선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는 비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고 실천하셔도 전립선 질환 걱정과는 영원히 작별하실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놀랍게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증상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어요. 전립선 건강은 정말 다행히도 올바른 관리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전립선을 10년 젊게 만들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전립선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20년째 전립선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전거 타면 전립선 망가진다. 영양제만 먹으면 된다. 젊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지금 그 말들을 뒤집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왜 그때 들었을 때 바로 실천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저희 병원 환자분이셨던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에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그야말로 성실함의 표본이었죠. 본인은 물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가니까 자기 몸 관리는 당연히 잘한다고 여겼어요. 소변 줄기가 약간 약해진 것?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밤에 화장실 한두 번 가는 것?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며 화장실에서 30분을 버티다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급성 요폐. 방광이 터질 듯 팽창해 있었고 전립선은 정상의 3배 크기로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PSA 수치를 확인했더니 정상의 10배. 전립선암 의심 소견이었던 겁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나는 아직 괜찮은데? 박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사람의 80%가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불편한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도 여러분의 전립선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오해 1. 자전거가 전립선을 망가뜨린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자전거 타기는 전립선에 해롭지 않습니다. 이 오해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전거 안장이 회음부를 압박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망가진다는 말과 같아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규칙적인 자전거 타기는 오히려 골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걷기나 조깅이 심장 건강에 좋은 것처럼요. 다만 하루 3시간 이상 딱딱한 안장에 앉아있는 전문 사이클 선수들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앙에 홈이 파인 전립선 보호 안장 사용. 30분마다 한 번씩 엉덩이를 들어서 자세 바꾸기. 적절한 높이의 안장 조절. 오해 2. 영양제만 먹으면 병원 안 가도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중에 쿠오솜,
옥타코사놀 같은 전립선 영양제들. 이것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먹는 것과 감기약을 먹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비타민C가 도움은 되지만 감기를 치료하지는 못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영양제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빈뇨, 야간뇨, 잔뇨감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립선암 초기 증상과 거의 똑같다는 거 아세요? 증상만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 PSA 수치와 직장 수지 검사를 받아야만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절대 진단과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오해 3. 전립선이 나빠지면 정력도 떨어진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발기부전의 직접적 원인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커졌다고 해서 발기력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간접적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변 때문에 밤에 두세 번씩 깨고 낮에는 화장실 걱정에 불안하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찝찝함이 계속된다면 이런 만성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삶의 질 저하는 당연히 성욕 감퇴나 발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잠을 설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전립선 치료약, 억제제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부작용으로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작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4. 소변을 참으면 방광 근육이 단련된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소변을 억지로 참는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최악의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 방광은 근육으로 된 풍선과 같습니다. 소변을 반복적으로 오래 참는 것은 풍선을 한계까지 불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고무줄을 계속 늘리면 헐거워지는 것처럼 결국 방광 근육은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져서 소변을 짜내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약해진 방광의 문제점. 잔뇨 증가는 커진 전립선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해 소변이 방광에 고여요. 요로 감염 위험이란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정체된 잔뇨는 세균 번식의 온상. 방광결석이란 소변 속 미네랄이 뭉쳐서 돌이 생겨요. 소변은 마려울 때 바로 보는 게 방광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오해 5. 전립선 질환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린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50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 과도한 스트레스,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놀랍게도 20대, 40대 젊은 남성들에게서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증상: 회음부 통증, 고환 통증, 사정시 통증, 빈뇨, 잔뇨감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 따라서 나이가 젊더라도 소변과 관련된 불편한 증상이나 아랫배 쪽, 묵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 이렇게 지키세요. 자, 이제 오해는 다 풀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규칙적인 검진 40세 이상 필수. PSA 검사, 혈액 검사. 1년에 한 번. 전립선암 조기 발견의 핵심. 직장 수지 검사. 의사가 직접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 크기와 딱딱함 확인. 2. 생활 습관 개선. 소변 습관. 마려우면 바로 보기. 참지 않기. 배뇨 후 잔뇨를 짜내듯 한 번 더 힘주기. 운동. 골반 혈액순환 개선 걷기, 조깅, 자전거.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식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토마토, 견과류, 녹차, 과도한 음주, 카페인 제한. 3.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 이게 전립선의 최대 적입니다. 1시간마다 1분의 기적.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 10번. 스트레칭 5번. 화장실 다녀오기. 이 작은 습관이 골반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골반 근육을 긴장시켜 전립선염을 악화시킵니다. 충분한 수면 7시간에서 8시간. 취미 활동을 하세요. 명상, 요가. 5. 금연. 담배는 전립선암 발생률을 2배 높입니다. 당장 끊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박 사장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전립선암 초기 단계였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김 교수님, 내가 1년만 일찍 검진받았더라면 왜 그렇게 내 몸 신호를 무시했을까요?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게 1년 전부터였는데 만약 1년 전에 검진을 받았다면 수술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사실 제가 환자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병원 경영진들이 싫어할 이야기거든요. 영양제를 파는 것보다 생활습관 교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싼 검사를 자주 받는 것보다 정기적인 기본 검진이 훨씬 확실합니다. 수술까지 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환자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동안 그랬어요. 하지만 박 사장님의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도 재생됩니다. 염증도 회복됩니다. 비대해진 조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과도한 음주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로, 만성 스트레스로, 소변을 참는 습관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충분히 쉬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소변 참지 마세요.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로 가세요. 그 작은 습관이 방광과 전립선을 지킵니다. 둘째,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세요.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사무실을 한 바퀴 돌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그 1분이 당신의 전립선을 살립니다. 셋째, 오늘부터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2층만 올라가도 골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넷째, 토마토를 챙겨 드세요. 하루 1개 익힌 토마토에 리코펜이 전립선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40세 넘으셨다면 PSA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 하나로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에 지금 이 순간 염증이 자라고 있다면, 비대증이 진행되고 있다면, 혹시 모를 암세포가 있다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가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여러분, 전립선 질환은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평생 예방할 수 있어요. 박 사장님도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인생 2막을 살고 계십니다. 매일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서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만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소변을 참지 않겠습니다. 또는 저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약속을 글로 쓰는 순간 실천할 확률이 10배 높아집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삶의 질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100걸음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의 질을 위해서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주변 남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비뇨기과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